가정경영연구소장입니다. 강학중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하는 일이 제 일이고요. 가족, 부부, 자녀교육 이런 주제에 대해서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방송하고 코칭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예. 돌아보면 확실한 어떤 꿈을 제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대통령, 그죠? 그냥 하는 말로 법관 이랬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최초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것도 여학교의 국어 선생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고 20대 때는 정말 존경받는 출판인 좋은 책을 내고 싶다. 그런 제 꿈은 갖고 있었는데요. 40대 초반에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 내려놓고 2000년도에 가정경영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40대 초반에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죠? 정말 운동을 좋아하면, 정말 운동은 해도 질리지가 않고,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그런 꿈이 있으면 그거 하셔야 돼요. 음악 좋아하시면 음악 좋아하는 거고, 그죠? 예를 들면 언어 쪽, 말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외국어를 한다거나, 방송국 아나운서, 선생님, 그죠? 사람하고 아주 잘 친해지는 그런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세일즈맨도 좋고 영업사원도 좋고,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하면 주로 우리가 보통 회사 경영을 떠올리죠. 근데 회사를 경영하듯이 가정도 경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비슷한 점도 많아서요. 가정도 새해 어떤 목표를 갖고 꾸려갈까? 지난 또 1년 한 6개월 결산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그냥 꾸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명확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객 만족 그러죠? 가정 안에서는 우리 고객인 우리 아들 녀석, 우리 딸아이한테 어떻게 만족시킬까? 예를 들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가정에서의 리더십, 다 기업 경영하고 공통점이 많죠. 예. 보통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생각하죠. 대학교 가기 위한 공부는 참 엄청나게 하죠. 잘 안 되면 재수하면서, 그죠? 기숙사, 기숙식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기도 하는데, 세상 살아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모,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잠자리 함께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요. 조금 다른 말로 생물학적인 부모일 따름이죠. 결혼이 뭔지, 결혼해서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모로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떻게 하고, 부부 간의 대화를 어떻게 나누고, 고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을까? 그게 다 공부여서요. 모든 것이 다 공부할 대상이고 내용입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외 없이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혼 직전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없죠.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죠? 험담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병이 생겨서 서서히 병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이 가는 거죠. 근데 이 대화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대화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대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폭력하면 신체적으로 막 두드려 패고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갖는 그 폭력성,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도 있고 더러는 자식도 부모한테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화하는 연습, 공부해야 됩니다. 예. 원인 많죠. 아마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바빠. 너무 번잡하고. 공부도 해야죠. 학원도 가야죠. 텔레비도 봐야죠. 인터넷도 해야지. 친구들하고 스마트폰도 해야지. 뭐 어른들은 보면 일로 바쁘고, 그죠? 술로 바쁘고, 친구로 바쁘고. 너무 바빠요. 그죠? 근데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쁜지 좀 돌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은 세대차, 한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그죠?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거.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서 정말 이제 감정적으로 앙금이 생기게 되면 그 서로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럴수록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안 만나고 벽을 쌓아버리니까 이제 오해가 커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대화 기술 부족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하면 꼭 무슨 뭐 운전을 하는 어떤 기술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친북이 금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죠? 내 느낌, 기분, 감정을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걸 잘 못 배운 거죠. 부모 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일부러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와 자식 간에, 그죠? 형제 간에, 자, 우리 대화 한번 할까? 허심탄회하게, 뭐 적나라하게. 그런다고 대화 안 되잖아요. 되게 어색하고 썰렁하고 뻘쭘하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정말 즐겁게 맛있게 식사하는 시간도 좀 일부러 내고, 식사할 동안은 각자 다 스마트폰 하지 말고 잠시 좀 내려놓고, 그죠? 식사하는 동안만큼은 텔레비도 좀 줄이고, 바쁜 일, 친구하고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조금 좀 양보하기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서로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거, 험담하는 거, 그죠? 상처가 될 만들면 조금씩 좀 줄이는 거죠. 만났을 때 뭔가 서로를 좀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면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좀 부드러운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운 쪽은 요즘 좋잖아요. 쪽지도 있고, 그죠? 이메일도 있고, 스마트폰, 핸드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편지 이런 것도 좋은 수단 중에 하나고요. 가족 간에는 서로 수시로 손잡고 어깨 두들겨주고 가볍게 포옹하고 뺨도 한번 대어보고, 그럼 수없이 많은 그 얘기들을 아주 단순하지만 손잡고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안아줄 때 참 많은 얘기를. 부모님이 자녀를 안아줄 수도 있고요. 자녀가, 그죠? 엄마 아빠를 안아줄 수도 있고요. 한번 안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전화로도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남길 수가 있고, 뭐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좀 먼저 만드실 것.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가족 간의 대화하고 친구하고 선생님하고의 대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부모님하고 선생님들한테 우리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태도예요. 예.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그죠? 아주 불손한 태도, 빈정대듯이 비웃는 것 같은 느낌. 어른이 얘기하는데 자꾸 말을 중간중간 끊고 말대꾸 하거나 또박또박, 그죠? 대들거나 하게 되면 어른들은 참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은, 그죠? 그래도 윗사람이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예의, 그건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이나 어른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일단은 좀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일단 먼저 듣는 태도. 그렇다고 무조건 어른들 말에 복종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들은 다음에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나고 이해하기가 힘들 때는 선생님, 예를 들면 아빠, 아무리 아빠지만 난 그 얘기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 이런 부분은 아빠지만 선생님이지만 제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문 쾅 닫고 가거나 그죠? 삐딱하게 그죠? 막 대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감정 대 감정이니까.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장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친구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쟁여도 첫 번째가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친구 얘기를 일단 먼저 들어주고 그래서 네가 정말 서운했겠네. 그런데 정말 너 화났겠다. 나라도 그때 정말 그지? 참기가 힘들었겠네. 공감해 주는 거. 친구가 먼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다가가서 정말 자기가 잘못하는 게 있을 때는 사과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죠? 참 많이 가까워지죠. 뭐. 예.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가족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쪽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로 구성된 그것도 첫 번째 결혼으로 맺어진 그리고 그것도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죠? 첫 번째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이혼하고 재혼 가족도 있고요. 한 지붕 밑에서 안 살고 기러기 가족도 뭐 있고요. 또는 한부모 가족도 있고, 예. 그리고 국적이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하고의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의 모습도 그만큼 다양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혼 가족이라고 해서, 그죠? 이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할 이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모가 이혼했을 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나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내가 아직은 너무 어리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엄마 아빠의 입장까지를 헤아리기는 참 어렵겠지만 엄마도 아빠도 얼마나 힘들까. 예. 절대 나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은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내 부모고 나는 그분들한테 소중한 자식이라는 그 생각 가지고 정말 내가 힘들 때는 얘기해야 돼요. 엄마, 나도 너무 힘들어요. 예. 무엇 때문에 힘들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많이 서운하고 아빠 엄마의 어떤 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났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가정일수록 더더욱 대화가 안 하거든. 못하고 잘 못하고 그랬을 때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가 안 되면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죠? 예. 누군가를 통해서 그 중에 나하고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의사를 부모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뭐 사정에 따라서 기러기 가족도 있어요.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아예 외국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 근데 반드시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은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 정말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구나. 아,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네. 아빠 참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아빠가 정말 속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 수단으로 바로 아까 얘기한 화상, 뭐, 그죠? 전화, 이메일, 그죠? 문자, 카톡,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가족이 똘똘 뭉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가족이고요. 다문화 가족도 혹시 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다문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빠의 나라를 떠나왔던 엄마가 태어난 고국과 자기 말과 부모, 가족들을 떠나서 우리 한국에 살던 나도 힘들긴 하지만 엄마 아빠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은 어려서 엄마 아빠의 고충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겠지만 정말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를 떠나서 음식도 못 먹고 자기 말도 못 쓰고 한국말도 아직도 서툰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만약 청소년들 되면 최고죠. 근데 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끌어안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몰라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마음이 통하는 친구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저 정말 이런 게 조금 힘들어요. 선생님, 친구한테도 나 좀 도와줄래? 언제든지 손을 좀 먼저 내밀 것. 내가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많은 어린이들하고 청소년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우리는 나눌 수 있거나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누고 베푸는 것은 돈만이 아니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거든요. 내 시간을 내줄 수도 있어요.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것,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 경험, 내 지식, 그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에 조금, 그죠? 잘 다룰 줄 모르는 친구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죠? 내가 조금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어떤 과목을 할 때 숙제를 못해서 시험 공부 때문에 쩔쩔매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조금 나눠주는 거. 다 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꼭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친구하고 함께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주관이 되면 뭐 청소년한테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요즘 청소년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참을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너무나 우리가 넘치도록 누리고 살아서 과잉이죠. 냉장고 문만 열어도 먹을 게 그득그득하고 물론 그 중에는 그것조차도 어려운 청소년들도 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죠? 막 찢어진 가난, 뭐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그렇게 아주 가난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었잖아요. 전화만 한 통 걸면 언제든지 뭐 배달 음식이 오고 어떤 때는 돈 없다 그러면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엄마 아빠 만나서 그런 대로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사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한 푼도 우리한테 만약 안 보태주면 지금 엄마 아빠하고 사는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친구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막 사고 싶고 돈 쓰고 싶고 그죠? 그때 막 화를 막 못 이기고 그죠? 막 거칠게 욕하고 이러지 말고 참을성을 좀 가졌으면 결핍을 모르는 이 시대 그죠? 아껴 쓰고 그죠? 자기 주어진 용돈 범위 내에서 지출 조절하고 그 힘을 길러놓으면 정말 어떤 세상을 만나더라도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튼튼한 힘이 된다는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네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꼭 33년 됐거든요. 이 화면을 보는 청소년들의 부모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부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그냥 공짜로 자기 집에 재워줘요. 그리고 그냥 먹여준다니까. 옷도 사주고 깨워주기도 하고 핸드폰도 사주고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그게 만약 부모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겠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은 부모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 위해서 베푸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조건 없이 베풀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좀 다가가서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좀 먼저 좀 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집하고 비교하고 왜 더 이상 안 해주냐고 불평불만만 하지는 말고 엄마 아빠가 힘들었을 때 조금은 어깨에 그죠? 축 처져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아빠 힘내시라고 엄마 힘내시라고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넬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고맙다는 인사를 좀 더 자주 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